취업을 뽀개, 뽀개, 뽀개서 큐레이션해주는 칩보 코디 여의도 TMI 권혁 중입니다. 오늘은요, 롯데 쇼핑 중에서도 바로 할인점과 슈퍼마켓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는요, 롯데 쇼핑 백화점 부분을 보셨을 거예요. 아직 안 보셨다고요? 여러분, 칩보 코디 가져갔고요. 롯데 쇼핑 치시면은 백화점 부분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 부분 꼭 보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롯데 쇼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 부분이 바로 백화점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화점 부분을 했는데 롯데 쇼핑이 백화점 부분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해야 할 할인점, 슈퍼마켓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할인점과 슈퍼마켓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롯데 쇼핑이요, 기본적인 거 우리가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 쇼핑 부분에 대해서, 롯데 쇼핑 전체에 대한 기업 분석을 잠깐 해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립일은요, 1970년 7월 2일에 설립이 됐고요. 매출액은 17조 한 8천억 원 정도. 이게 18년도 결산 보고고요. 19년도 감사 보고서를 봤더니 17조 한 6천억 원 정도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약간 소폭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년도 결산에서 5,900억 원에서 감사 보고서 봤더니 19년도 4,200억 원인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숫자 외우라? 아니죠. 줄었으면 왜 줄었을까? 늘어났으면 왜 늘어났을까?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어요, 일단. 그럼 왜 줄어들었을까? 이게 좀 포인트겠고요. 우리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런 걸 알아보면 이제 기업 분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에 대한 고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어떤 인재들을 채용할지 이런 트렌드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인원 현황 2만 6천 명 정도,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 빼면 18,000명 정도 되고요. 평균 연봉은 5천만 원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백화점 부분과 할인점 이렇게 남녀 비율이 있는데 역시 백화점보다 할인점 부분이 조금 연봉이 좀 작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롯데 쇼핑을 봤을 때에 백화점 보이시죠? 구분 백화점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할인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인점은요, 롯데 쇼핑의 그 할인점 당연히 있겠고요. 우리가 마트라 보통 부르죠. 거기 보면은 뭐 베트남도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시장도 준비가 돼 있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롯데 쇼핑을 봤을 때 백화점 우리 이미 다뤘고요. 그다음에 할인점,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 볼까요? 전자제품 아시죠? 롯데 하이마트, 그다음에 슈퍼, 홈쇼핑, 기타에는 뭐야? 롭스, 이커머스 이렇게 부서들이 나눠져 있다, 부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요즘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이커머스 사업 부분이겠죠.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키우려고 하는 모습, 뭐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신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마트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커머스 부분을 키우려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굉장히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일단은 롯데 쇼핑이라는 모 기업 안에 이러한 사업 부분들로 나눠져 있대더라. 자,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또한 뭐 영화관도 있고요. 이미 이거 백화점 부분 때 다 다뤘습니다. 자, 요거 우리 보시죠. 우리가 매출액인데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인데 보세요. 자, 할인점입니다. 그런데 자, 19기 볼게요. 19기가 이제 보니까 한 18년도입니다. 18년도 결산이 나온 부분이겠죠. 이게 50기가 19년도 3분기니까. 자, 보면은요. 일단 볼게요. 자, 보시면은 매출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중이 35%, 매출로 보면 35% 차지합니다. 그죠? 그런데 뭐예요?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48%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매출액은 다른 사업 부분보다 할인점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근데 영업이익은 실제적으로 많이 마이너스 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이런 계산을 보면은 이렇게 숫자를 보면은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영업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영업이란 게 뭐예요? 그렇죠. 영업 활동에서 벌어지는 이익이잖아요. 영업 손실이 났다는 부분, 그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특히 마트 부분에서. 근데요, 재밌는 건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백화점은 뭐라 그랬죠?
비중은 매출 비중이 18%밖에 안 되는데 전체 롯데쇼핑의 이익분에서 영업이익 중에 71%를 담당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하, 우리가 백화점 분해 때 다뤘었죠? 아하, VIP 고객들. 한마디로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실제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사업 전략이 굉장히 달라져요. 롯데쇼핑 그룹 안에서도 어떤 거냐면 백화점 가는 고객이 따로 있고요. 마트 가는 고객이 따로 있는 겁니다. 꼭 롯데쇼핑뿐만 아니더라도 신세계라든지 우리나라의 주요 이런 유통업체를 보면 이렇게 고객을 구분해서 마케팅하는 모습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취업 준비를 하실 때 특히 기업 분석을 하실 때에 그냥 누가 그렇대더라. 인터넷 나오는 자료 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칩복 코드 특히 이 기업 분석 해드릴 때 보시면서 데이터를 보시면서 팩트 중심으로 숫자 중심으로 가보시면 여러분 정말로 이해하는 데 편하고요. 또한 재미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팩트죠.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나온 사업보고서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할 얘기가 많아서 빨리 넘어갈게요. 자, 기업 분석이 면접 준비. 자, 할인점을 정의하라. 우리가 기본이겠죠. 우리가 할인점 들어간다. 마트 들어간다 그러면 뭐 당연히 알아야 돼요. 할인점이 뭔가요, 여러분? 무엇을 할인점이라고 정의하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97에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은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집단으로서 뭐예요? 식품, 가전, 생활용품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점이다, 소매점이다 하는 이런 집단, 그래서 할인점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 할인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할인점에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지금 따로 답변할 수 있나요? 자, 할인점은요 대량 구매가 초점이겠죠. 그다음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이게 정말 좋은 포인트고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면접 들어가셔갖고요 기업이 원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유통업이면 유통업, 아니면은 뭐 영업이면 영업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데 마트 부분은 합리적인 소비가 키워드입니다. 합리적인 소비. 왜? 대량 구매를 통해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사고 싶어하는 그러한 고객들이 가는 바로 소매점이 어디다? 마트, 슈퍼마켓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뭐 나는 가성비보다 나의 가치, 그다음에 고가년 상품이지만은 뭐 나한테는 고가년 상품이 아니야.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가치 있는 제품을 살 거야. 나는 돈보다 이 품질에 대해서 가치를 살 거야라는 고객들은 당연히 백화점 가시겠죠. 물론 두 곳 다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실제 저는 이제 경제평론 하고요. 그다음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고객을 나눌 때요. 이런 고객으로 나눠지는데요. 실제 여러분 뭐 백화점이라든지 할인점 마케팅을 해도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고객층이 엄연히 다르다. 합리적인 소비가 할인점에는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스톱 쇼핑 편리함. 그렇죠. 한번 우리 마트 끌고 가면 우리 기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롯데마트 가면은 이렇게 딱 끌면서 이것저것 집어넣잖아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고요. 양질의 상품 저가격으로 또 나오네요. 저가격으로 그렇죠. 저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바로 소매점이 바로 할인점이다. 중소제품 그죠? 중소제조업체와의 지방의 특산물들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도 발전이 이바지한다. 이것도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소매점과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트가 할 수 있는 장점이 특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전국적인 다점포와 그다음에 현지 인력 채용하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각 지방에 각 곳마다 마트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무슨 뭐 지방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채용하겠어요? 그 근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겠죠. 그래서 국내 경제 이바지를 하고 있다. 자, 제조업체 지방 특산물 전국적인 제공 사례가 있습니다. 중소 제조업체 왜냐하면 지방의 특산물들을 전국적으로 이게 제공해갖고 화제가 된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나요? 그렇죠. 19년도 12월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바로 정용진 부회장이 가격 폭락으로 인해 출시 못한 못난이 감자를 이제 30톤 들어와서 전국 이마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슈 아직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모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 연예인, 요리하시는 연예인께서 이거 전화하셔갖고 못난이 감자 좀 팔아주세요. 그랬더니 정용진 부회장이 주세요. 그래서 전국 이마트에 쫙 뿌려버렸죠. 뭐야, 지방 특산품을 이런 할인점이잖아요. 이런 할인점을 통해서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마트의 특장점이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는 강한 강점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롯데 쇼핑 면접 들어가서 롯데 할인점은 이런 강점이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정용진 부회장이 이렇게 30톤 이렇게 30톤 매입해서 판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탈락. 바로 강퇴 바로 그냥 나가셔야 됩니다. 뭐 롯데 가서 신세계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떡한 얘기예요? 라이벌 관계잖아요. 유통업계로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롯데 얘기 들어가는데 롯데 얘기 해드려야죠. 그래서 롯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신세계 얘기고 이건 신세계 얘기야. 절대 거기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롯데도 있어요, 여러분. 뭐 신세계만 하나요? 롯데도 있다니까요. 중소제조업체와의 지방의 특산품 성공 사례 롯데 어디요? 롯데 홈쇼핑에서 이거는요 실제 신세계보다 먼저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정용진 부회장이 이거 하기 전부터 신세계 말고 롯데 홈쇼핑이 이미 지방의 특산품을 롯데 홈쇼핑을 통해서 유통을 시켰어요. 롯데 홈쇼핑 어디 건가요? 그렇죠. 롯데 쇼핑 안에 있는 사업 부분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야죠. 이런 얘기를. 이미 신세계보다 롯데 쇼핑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 나오죠. 제주연구원, 강화군, 인천시와 지안 특산품을 판로 확대하면서 이렇게 체결을 했다. MOU 체결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할인점 산업의 특성을 말해보라. 이렇게 한다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답을 드릴게요. 자, 입지 산업, 인프라 산업, 규모의 경제, 자금력 보유한 대형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지고 있다. 합리적 소비자의 니즈에 적합하다. 이 5가지를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할인점의 산업 특징. 자, 첫 번째 입지 산업. 그렇죠. 할인점 역시 뭐예요? 입지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사실 그 임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유통업체들이 약간 전략을 다르게 하고 있죠. 바로 이제 같은 그룹의 계열에 있는 리츠 회사, 리츠 회사를 통해서 이제는 점포들을 이제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임대료를 주고 빌려 쓰는 방안으로 쓰고 있죠. 사실 이 디테일한 부분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여러분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롯데 리츠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즘에 롯데그룹 유통업체가 어떻게 임대 매장을 운영하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 다점포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인프라 산업 볼까요? 그렇죠. 온오프 채널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 인프라는 물론이고요. 전문적인 물류 시스템 하드웨어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필요하죠. 그래서 인프라 산업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 알아볼게요. 자, 롯데마트는 나옵니다. 모든 점포의 물류 기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0년 3월부터 중개, 광교점, 물류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기로 했고요. 고객이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상품을 인근 점포에서 빠르게 배송하기 위해서다. 이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악화로 매장을 30% 정리하기로 했다. 이거 이미 제가 롯데쇼핑 백화점 부분 설명할 때 신동빈 회장이 발표한 사업 전략 말씀드렸어요. 매장을요 30%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다? 온라인으로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점포 기반 배송을 내세웠다. 그래서 기존 점포를 온라인 물류 기지로 활용하고요. 큰 출혈 없이 배송 물류망을 구축한다는 보관인데 정말로 머리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좋은 방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그 온라인 배송을 할 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물류센터입니다. 한마디로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물류 비용 줄이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물류센터를 세우면 너무나 편하겠죠. 가장 앞선 회사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유통에서? 그렇죠. 우리가 쿠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쿠팡은 정말로 대규모의 첨단 물류센터를 세웠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오리지널,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통업체, 롯데, 신세계 이런 데 고민이 커요. 온라인의 후발주자기도 한데 여기에 보관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보관이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어. 전국에 이거를 오프라인 매장을 약간 줄이고 거기에 뭘 세워요? 물류센터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면 되겠네. 너무나 좋은 전략이죠.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정말로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 롯데, 다양한 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 매장 1층에다가 아니면 지하에다가 이런 물류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 그 근방에 있는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 점포를 온라인 물류 기지로 활용한다는 부분, 이런 사업 전략 여러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 참 여러분 기업 재밌지 않나요? 기업이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더 깊게 말씀드릴게요. 요거 말하는 김에 말씀드리면은 요게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굉장히 사업 전략이라든지 좀 디테일하게 면접 질문이 들어온다면 요게 걸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주 52시간제, 특히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 기본적으로 유통업체들,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뭐가 걸리죠? 시간이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벽 배송일 힘들어요, 사실 새벽 배송. 왜냐하면 새벽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규제 때문에 새벽을 일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낮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배송을 하는데 약간 이렇게 허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규제가 풀리면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겠죠. 아무튼 이러한 허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좀 풀려야 되겠다. 할인점 산업의 특성을 말해보나 세 번째, 규모의 경제죠. 그렇죠. 보통 할인점은요, 원가율이 한 8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원가율이 뭔가요? 우리가 보통 판매 관리비를 15% 잡고요. 영업이 여기 나오죠. 여기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렸는데 영업이 5%, 세금 2%에 대해서 제조 원가율을 한 70에서 80% 잡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회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매출액에서 뭘 빼죠? 매출 원가라는 걸 빼죠. 매출 원가가 빼면 뭐가 나나요?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매출 총이익에서 뭘 빼요? 판관비를 빼면 그제서야 이제 영업이익이 나온다. 보통 보면 이게 매출 원가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판관비까지 다 제외해서 보통 판관비를 15% 잡고요. 영업이익 5% 잡고 세금 2% 정도 계산을 해보면 역계산해보면 제조 원가율은 한 70에서 80% 맞춰줘야 영업이익 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 5% 정도 이제 평균 나오려면 뭐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70에서 80% 사이인데 보통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 80%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 롯데 쇼핑이라든지 유통업 진출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될 얘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금력을 보유한 대형 업체의 시장 지배 확대가 되고 있다.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요 우리가 유통 업체로 본다면 롯데, 신세계, 현대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특히 라이벌 관계, 양대 산맥은 롯데와 신세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업체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다더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뭐 상식선에서 유통업체잖아요. 롯데 쇼핑 들어가시려면 할인점 부분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요 표는 제가 그냥 캡처 뜨셔갖고요. 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죠, 사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이제는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아마 아실 텐데 없으신 분들은 한번 요거를 쫙 기억해 두셨다가 이해해 주세요. 할인점은 뭐 디스카운트 스토어랑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으로 나눠지고요. 한정형 할인점이 있죠. 뭐 회원제 도매클럽, 그죠? 회원으로 하는 대규모 도매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형 창고형. 다 어디 브랜드 말씀하셔서 아시겠죠? 그다음에 아울렛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할인점이 있고 기업형 슈퍼마켓 이렇게 우리가 나눠진대더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할인점 산업의 특성 다섯 번째, 합리적 소비자의 니즈에 적합하다. 그래서 뭐다? PB 브랜드가 또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유통의 영역을 넘어갔고요. 상품의 기획과 개발을 주도하여 좋은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는 PB 브랜드를 적극 제안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할인점 여러분 꼭 이해하시려면 그 자체 PB 상품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할인점 시장 규모 얼마 하고 있나요? 시장 규모 봤더니 뭐 16년도 40%가 아니죠. 40조 원이죠. 40조 원, 17년도 41조 원, 18년도 41조 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 자, 롯데마트의 시장 점유율은 볼까요? 23.6%, 23.6%, 23.6%. 그래서 쭉 시장 점유율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자, 할인점 점포수 볼까요? 할인점 점포수는 소폭으로 좀 줄고 있죠. 왜 그러냐면 18년도, 19년도엔 더 줄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은 아마 더 줄겠죠. 매장 줄인다고 했으니까. 점포수는 낮아지고 있어요. 점포수는 낮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시장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 같다. 보시면은 시장 규모는 커지는데 시장 규모는 커지잖아요. 41점 이렇게 돼 있죠.
41조 원 정도 되잖아요. 41.9천억 정도가 되는데 시장 규모는 커지는데 점포 수는 줄고 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렇죠. 매출액 부분은 점점 더 늘 겁니다. 할인점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변동을 잘 안 탑니다. 필수 소비재예요. 대부분의 생필품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생필품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실제로 온라인으로 전화를 해도 그 온라인 전화에서 꾸준하게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사실 작아지진 않는데 점포 수는, 오프라인 점포 수는 좀 줄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더라. 경기의 민감도가 낮게 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의 민감도, 경기 변동을 잘 안 탄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돌면서 변화가 올까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실제 유통업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언택트 소비 시장이 이제 거의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언택트 소비 시장이 뭐야? 비대면 서비스, 그죠? 비대면으로 물건을 소비하는 이런 세상이 왔는데 과거에도 있었죠. 온라인 쇼핑몰.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통업계는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완전히 이제는 언택트 소비 시장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전에는 도입식이었다면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무조건 비대면으로 사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장년층이 온라인에 취약하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년층 분들도 이제 이걸 알게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온라인 주문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되셔갖고 점점 더 이런 언택트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할인점의 경쟁 요소 볼까요? IT, 지속적인 성장, 온라인 모바일 채널 확장, 그 다음에 신선식품 소구력을 더 늘려가고 있다. 할인점만의 또 특징이겠죠. 할인점이 경쟁 요소 세 번째, 새로운 체험을 제안한다. 커뮤니케이션하는 공간이다. 그렇죠. 이제는 매장에 가서 물건도 구매하지만 그 안에서 놀고, 여러분 할인점 가보시면, 마트 가보시면 다 아시죠? 거기 뭐가 있어요 항상? 아이들이 놀 만한 것들, 특히 완구 제품들부터 시작해 굉장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유통업과 제조업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 요거 보시면은 요거 볼까요? 유통업이 기본적으로 이게 전자상거래업인데 무너졌죠. 완전히 그냥 여기서 요즘에는요,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제조업체가 이제 온라인 채널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바로 만나버립니다. 여기를 다 띄워버려요, 지금. 여기 다 건너뛰고요. 제조업체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아니면 오토 채널을 통해서 그냥 소비자한테 바로 팔아버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큰일 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여기가 특히 어디예요? 롯데 쇼핑, 그렇죠? 이마트 이런 데가 소매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래? 그럼 우리도 할래. 제조업체가 이렇게 바로 팔아버리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뭐 할 거야? 제품을 만들지 뭐, 이거예요. 제조업체가 바로 팝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제조를 하지.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게 뭐예요? PB입니다. PB 상품.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PB 상품. 그래서 요거 이제 나오죠. 코로나19에서 쇼핑 패러다임이 변화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이제는 그 할인점들이 그러면 우리가 제조까지 할래.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팔래라고 이제는 PB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롯데 할인점, 롯데마트의 PB 제품, 롯데그룹의 PB 제품이 뭐가 있나요? 이거는 너무나 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죠. 꼭 유통업 전체를 통틀어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볼까요? 롯데마트 가봤더니 온리 프라이스라고 있습니다. 극강 가성비 생필품. 여러분 그 초이스웨이를 많이 들어보셨죠? 초이스웨이. 아마 마트 시장 보실 때 초이스웨이라고 보실 텐데, 이거에서 이제는 뭐예요? 더 뛰어넘었어요. 새롭게 나온 게 온리 프라이스라고 뭐냐면 극강 가성비 생필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롯데에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극강 가성비래요. 그냥 가성비도 아니고 극강 가성비랍니다. 가성비를 정말로 강조한 생필품. 온리 프라이스. 이거 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롯데의 대표적인 PB 상품 온리 프라이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초이스에 오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요리하다도 있어요. 그다음에 헤빗, 스윗 허그, 이렇게 달콤한 디저트 파는 거고요. 해외 상품과 이렇게 실용주의, 디자인 홈 퍼니싱 이런 어떤 브랜드들도
실제적으로 PB 상품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롯데 쇼핑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를 보실 분들은 이런 PB 제품이 뭐가 있는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자주 나와요. 자주 물어봅니다. 자, 해외 시장 가볼까요? 베트남 산업 있다고 말씀드렸죠. 2000년대까지 베트남은요, 도소매업은 조건부 투자 허가 대상이었다가 2007년에 WTO 공식 가입 이후부터 1년 후부터 외국인 51%, 그게 이제는 100%까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아야 된다. 이제는 단독으로, 외국 기업이 단독으로 이제는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롯데쇼핑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사업 부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되고요. 베트남 시장은 전망 가볼까요? 그렇죠. 자주 물어보죠. 이것도 해외 시장 전망. 베트남 시장은요, 높은 경제 성장률, 그다음 풍부한 젊은 노동 인력들이 있죠. 도시와 외국인 투자 유입이 늘면서 소매 산업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베트남 시장 전망이 높다. 그래서 롯데는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시장 전망 계속 볼까요? 전자상거래 모바일 쇼핑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근데 EC라고 그랬죠? 전자상거래 쪽이 점점 더 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롯데 마트만 있나요? 슈퍼마켓도 있습니다. 여러분 슈퍼마켓도 있어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통업체이고요. 슈퍼마켓은요. 근접성과 편리함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잘 가는, 왜냐하면 저희 집 바로 앞이 이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잘 가는 데가 바로 이 슈퍼마켓입니다. 사실 마트보다는 자주 이용하죠. 거의 뭐 VIP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성, 그렇죠. 생산성이 높은 기업형 슈퍼마켓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고요. 전체 슈퍼마켓 시장은 매출의 고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PB 상품 강화, 온라인 소비 시장 확대 이런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슈퍼마켓 경기봉도 특성 비식료품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슈퍼마켓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런 신선식품 파는 겁니다. 신선식품. 그래서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비식품류도 온라인에서 구매와 소비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저가 지양 트렌드가 정착되고 있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 요소, 온라인 배송 전용 업체 등 배송을 하죠. 실제 여러분 바로 동네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배송을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상권 맞춤 리뉴얼, 그다음에 헬스앤뷰티 계열사와의 하이브리드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 왜냐하면 애자일 마케팅처럼 소규모이기 때문에 슈퍼마켓은 좀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PB 상품 다시 한번 나오네요. PB 브랜드와 지속적인 PB 브랜드를 통해서 소비자의 컨택트를 늘려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칩보 가족 여러분 이 칩보 코드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죠? 칩보 코드가 정말 여러분의 취업을 정말로 성공 취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합격을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합격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칩보 코드 여의도 TMI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